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여상원 변호사, 염경훈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병헌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에 아들 장남인 유대균 씨 그리고 박수경 씨가 검거됐고 오늘 아침엔 또 2명이 자수를 했습니다. 이 최측근이죠. 이른바 김엄마로 불리는 분, 그렇죠. 김명숙 씨 그리고 유병헌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 부인이 자수를 했는데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 지금 김엄마하고 네. 양혜정 씨 부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어떻게 단정할 수 없었는데 예. 6월 12일 날 유병헌 씨의 시신이 순천 메시바스에서 발견되고 다음 날 네. 6월 13일 날 신엄마가 자수한 사실이 그랬죠.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 이번에 또 이 유병헌 씨 사망이 밝혀지고 그다음 유대균 씨 검거되고 또 이렇게 김엄마가 자수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김엄마 이런 종교 집단에 있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예. 이거는 이 구원파 내부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뭐 꼭 그 횡령 배임만이 아니라 유병헌 씨의 도주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무런 협의 없이 예. 구원파 핵심부와 자수했을 때 그게 나가서 무슨 진술을 해가지고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예. 그리고 종교 집단에 아주 독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는 구원파의 어떤 평신도가 아니고 예. 예. 가장 핵심부에 접근해 있는 사람들인데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자수해가지고 했다고는 도저히 저는 그 생각할 수 없고 구원파 핵심부의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의 일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부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견해인데요. 예. 어떻게 네. 보십니까? 구원파가 처음에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병헌 씨가 이제 바로 3일 이후부터 이제 도주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도주에 굉장한 역할을 많이 자처를 했었죠. 자기들이 뭐 그 플랜카드 시위도 하고 예. 또 기자회견도 하고 또 거기서 뭐 시위도 하고 뭐 최근에 뭐 팟캐스트 방송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검경의 수사력을 뛰어넘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면을 보여줬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연장선상이라고 저도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아마 저는 이 두 사람이 자수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은 종결이 된 거거든요. 유병헌 씨가 핵심인 상황에서 예. 유병헌 씨가 사망해서 발견됐고 유대균 씨까지도 이미 이제 체포가 된 상황이면 이제 국내에서의 수사는 종결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양혜정 씨 한 명만 그 운전기사였던 양혜정 씨 한 명만 찾으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양혜정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자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제 자기 부인하고 또 이제 김엄마가 먼저 자수를 한 그런 상황에서 예. 아마 이제 여론과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죠. 그런 상황을 파악한 후에 양혜정 씨도 자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지금 이제 경찰에서 좀 뭐 걱정해가지고 그 변사체를 뭐 확인하라 그래서 양혜정 씨나 뭐 김엄마나 이런 변사체도 처음에 확인했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양혜정 씨가 만약에 시신으로 발견된 가능성도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또 의혹들 여러 가지 뭐 타살 가능성 아니면 뭐 구원파가 뭐 개입한 부분 아니면 그 윗선 더 이상의 뭐 윗선에서 개입한 그런 뭐 음모론에 가까운 그런 부분에서 예. 자유롭지 못해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네.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파야 핵심부의 시나리오라고 역시 보는 네, 견해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유병헌 씨의 최측근들이었고 구원파의 핵심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원파에 대한 정보가 새나갈 가능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도주 과정의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자수를 한 결정한 시나리오요? 예. 아마 그 5월 25일 송치제 별장까지는 아마 계획대로 됐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는 처음에 유병헌 씨가 그 순천으로 도주하는 과정까지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계획부터는 좀 틀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든지 밀항을 하든지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텐데 검찰이 갑자기 급습을 하게 됩니다. 급습을 하게 되는 와중에 조력자였던 양혜정 씨와 헤어지게 되고 예. 또 그다음에 유병헌 씨는 산으로 매실밭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력자와 다시 조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6월 12일 변사체가 발견된 이후에 예. 그렇게 잡히지 않았던 신엄마가 자진 출두를 했거든요. 예. 사실 이 지금 도주 과정의 핵심은 신엄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고 자기 딸이 유대균 옆에서 계속 그 경호를 하고 있는 예.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검찰에서 그 내용을 절대 말하지 않았죠. 자기 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말하지 그렇죠. 않았고 예. 결국은 나중에 발견된 상황인데 그렇게 따지면 엄마해라는 조직이 뭐 그 여자분들이 계셨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수사력에 뭐 금방 뭐 잡히겠지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였던 분들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유병헌 씨 도주 과정에서 이 엄마애가 했던 부분은 아주 최고의 그 핵심적인 부분을 감당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네. 그 굉장히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것 같은 정황이 드러나고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오늘 저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유병헌이 그 김엄마하고 양회정 씨에게 도피자금 6억 원을 나눠줬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검찰 조사에서는 김엄마는 자기는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해서 이 진위 여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양회정 씨가 3억 원 정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양회정 씨가 이미 타살됐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이 양혜정 씨가 잡힐 때 구원파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 양혜정 씨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병헌 씨와 최후까지 같이 한 사람으로 예. 예. 마지막 죽음은 몰라도 하여튼 죽음에 이르는 가까운 시간까지 같이 한 사람인데 만일에 그 양혜정 씨가 유병헌 씨의 죽음에 타살이든 뭐 사고사인데 방치했든 이게 연관되는데 그게 구원파 핵심부의 어떤 지시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게 만일 밝혀지면은 우리가 오대양 사건 봤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구원파라든가 이런 종교 집단은 어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존재를 위해서는 예. 사람 목숨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들은 그렇죠. 순교라 예, 예. 그러죠. 네.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오대양 사건이 그때 크게 인구에 해자됐는데요. 만일 양혜정 씨가 돈을 가지건 없건 잡혀가지고 이 사실이 유병헌 씨의 최후가 어떻게 되고 그 최후 과정에 구원파 핵심부의 관여 정도가 어떻게 되고 이게 밝혀진다면 구원파가 아주 곤란해지겠죠. 곤란해지고 이 해체되는 과정까지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사람 목숨을 갖다가 함부로 이 업무상 횡령 뭐 배임은 재산 문제니까 그런데 사람 목숨이라는 건 진짜 온 지구보다 더 귀중한 건데 예. 예. 이 종교 집단이 오대양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봤고 집단 자살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다시 이런 일이 난다면 정부도 이 아무리 종교 집단이라 해도 예. 방치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혜정 씨는 아까 자수할 거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구원파의 지금 핵심이 권력의 핵심이 옮겨진 것 같습니다. 예. 옮겨진 핵심에서 양혜정 씨를 갖다가 자수시키지 않는 이상은 자수하기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구원파의 생존을 위해서. 예. 예. 그리고 오히려 양혜정 씨가 자수할 가능성은 이런 구원파에서 양혜정 씨가 없어야지 유병헌 씨의 최후가 끝까지 비밀에 묻힐 수 있으니까 예. 제거할 수 있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예.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수할 수는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양혜정 씨 부인이 자수한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남편과 연락이 끊겼다고 나는데 또 이걸 믿을 수 있을지도 좀 의심이 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혜정 씨와는 일단 연락을 했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양혜정 씨가 최초에 그 가족 그 부인과 자녀들을 해외로 도주를 시켰다라고 이미 그 정황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국내에 있었고 다시 이제 자수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건 연락을 했던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양혜정 씨 하나만 남으면 되거든요. 네.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양혜정 씨 하나만 남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엄마와 양혜정 씨 부인에 대한 뭐 혐의라든지 역할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수할 수 있도록 뭐 권유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 자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자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대목은 유병헌 씨의 마지막 행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별장을 빠져나와서 2.5km를 걸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마지막 행적이 드러나야 될 텐데 김엄마가 혹시라도 이 도피를 주도했고 도피 과정에 개입한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김엄마의 입에서 무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는 그 보십니까? 2.5km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는 직선거리 2.5km고요. 예. 산에서 직선거리 2.5km는 한 7km 이상 됩니다. 실제 걷는 거리는. 예. 그 밤중에 그 73세의 좀 노인이 그렇게 지리도 사실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쪽 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제 생각에는 어떤 사고를 당했지 않을까. 어떤 약간의 절벽이라 떨어져서 그래서 안경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먹는 것도 아마 참 부실했고 여기서 그 유병헌 씨의 마지막이 왔는데
저는 어느 점을 주목하냐면 양혜정 씨가 그 사망 시점 즈음에 전주에 장례식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뭐 절뚝거리는 장례식장이 모습도 왜 나오고 나타나? CCTV, 장례식장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양혜정 씨로서는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에 이르는 유병헌 씨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장례식장을 안 갈 수도 충분히 있고 도망가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뭐 방송에서 예. 그 사람이 장례식장에 갔던 의문을 풀어달라. 정말 예. 왜 갔을까요? 정말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그게 그래서 그 양혜정 씨가 그래서 저는 타사를 갖다가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예. 아무리 돈이 뭐 좋고 한다 하지만은 수십 년 동안 주군으로 모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구원파인데 거기서 목 졸라 죽이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할 수는 그 이제 연락을 했겠죠. 김원만아 예. 핵심부에 이런 상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놔둬라.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랬으면은 이게 타살이라면 또 아주 깊숙한 곳에 험하지 않습니까? 그래 3년 후쯤 등산객의 지팡이로 발견되죠. 근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매실밭에서 발견됐습니다. 아, 그걸 그렇죠. 그리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 빨리 발견하고 유병헌 씨가 죽음으로써 이 구원파에 대한 그 수사의 칼날을 일단 피하자. 예. 그래서 거기 갖다 놓은 걸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타살 가능성은 이제 낮다고 아, 보시는 저는 낮다고 건데요. 생각하는데 뭐 네. 워낙 지금 뭐 미스테리가 안 풀리는 네. 게 많기 예.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 이제 그 추론대로라면 양혜정 씨가 끝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제가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양혜정 씨가 잡히는 순간에 구원파의 존재의 여부가 상당히 그게 정직하게 진술할 경우를 예. 말씀드린 겁니다. 위험해집니다. 예.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양혜정 씨가 안 잡히는 걸 원하고 있고요. 예. 다만 양혜정 씨도 자기도 그 구원파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구원파들이 어떤 집단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원파가 자기들 생존을 목적으로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집단을 알기 때문에 예.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아까 우리 영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네. 어떻게 됐을지도 예. 상상하기 싫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 유병헌 죽음을 둘러싸고 아직도 여러 의문이 풀리지 네.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의견과 질문을 받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네. 준비가 되면 예,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겠고요. 지금 남은 수사 과정을 보면은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유병헌이 숨진 뒤 자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 네. 검경이 제대로 잡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네요. 유대균 씨가 있는지도 모르고 덮쳤다는 부분을 예, 지적한 것 같고요. 네. 예. 자수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균도 잡았는데 밝혀진 것은 없다. 네. 아직도 의혹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유대균 얘기 같은 경우는 같고요. 처음에 예. 이제 그 유병헌 씨 행적을 못 찾기 때문에 유대균 씨를 이제 그 수배를 했던 거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유병헌 씨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이제 유대균 씨를 체포했기 때문에 이제 횡령 배임 혐의와 또 이제 불법 자금 조성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네. 두 분 의견과 비슷한 뭐 네. 구원파 와해 위기를 뭐 벗어나기 위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거든요. 구원파의 시나리오라는 김엄마하고 얘기죠. 저기 그 양혜정 씨 부인은 있죠. 지금 유병헌 씨가 사망한 상태에서는 결국 범인 은닉 도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네. 이분들은 처벌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교주였고 교주라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정리에서 이렇게 범인 은닉 도피로 갔다 그러면은 전과도 아마 없을 걸로 예상되는데 네. 아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이 정도에서 왜냐하면 유병헌 씨에 대해서 조력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자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양 씨가 왜 하필 장례식장에 갔을까? 이런 의문을 보내주신 시청자도 있었습니다. 같은, 예, 예, 앞서서 의문점을, 말씀을 해주셨죠. 보여주셨고요. 그 어쨌건 그 6월 10일 이후에 유병헌 씨 사망을 구원파가 알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 이제 구원파에서는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그 학예 휴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예, 하고 있는데 그 언론에 처음에 공개를 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비공개 방침을 세운 것을 보면 이제 구원파 입장에서는 유병헌 씨 사망과 함께 모든 사건이 종결되길 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드러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뭐 출구 전략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숨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유대균 씨를 체포하면서 사실은
뭐 유병헌 씨도 마찬가지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또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배임과 횡령 이런 부분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99억 원 정도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으로 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세월호 참사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유병헌 씨의 업무상 횡령 배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저는 뭐 그 돈에 관한 문제니까 더 중요한 건 304명의 억울한 희생이 더 문제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결국 그 과적과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그 배의 안전 조치를 갖다 무시한 불법 증개축으로 지금 있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병헌 씨의 책임이 있는 거지. 유대균 씨는 지금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세월호 증개축에는 관여한 바가 없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그 유병헌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예. 다만 그 업무상 횡령 배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돈을 빼낸 건 아니지만 유대균 씨가 예. 아버지가 빼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호화로운 생활, 시계가 뭐 몇천 점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50억 이상의 그 횡령 배임은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예. 유대균 씨가 비록 횡령 배임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됐지만 예. 그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당한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뭐 국내에는 이제 양혜정 씨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국내 수사는 이렇게 되면 종결 국면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깃털은 유대균이고 이제 몸통은 차남 유혁기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차남에 대한 수사도 이제 계속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릴 걸로 보십니까? 일단 계속 같이 해외 수사도 같이 하고는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어느 걸 뭐 중시해서 어느 걸 소홀히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예. 다만 이제 국내 수사가 종결된다면 그 해외에 있는 그 차남 유혁기와 또 김혜경, 김필배 이 세 명은 정말 핵심이거든요. 예. 그 지금까지 구원파가 성장한 배경과 또 신도들을 착취하고 불법 자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예. 김혜경, 김필배, 유혁기는 뭐 소위 삼총사라고 할 정도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의 그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고 일단 인터폴에서 공조를 통해서 이제 신병을 확보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국내 이제 사법기관에서도 좀 더 빠른 조속한 시일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조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는데요. 박수경 씨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조력자에 대한 박수경 씨 같은 조력자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예. 그 박수경 씨가 유대균에 대한 어떤 조력자에 불과했냐, 예. 유대균이 도피하는데 언니가 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불과했냐, 아니면 지금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박수경 씨가 적극적으로 유대균이 다른 데로 옮기거나 예. 자수활령을 막았다는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감시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 그 구원파에서도 박수경 씨를 유대균에 대한 보호자로 맡긴 것은 예. 그 심약한 유대균이 어떤 아주 환경이 안 좋은 도피 생활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혹시 자수나 할 걸 대비해서 예. 그 좀 강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너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도 주고 만일 그렇게 했다면은 단순하게 집행유예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검거된 상황만 좀 얘기를 할게요. 박수경 씨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들어갈 때 이제 냉정한 표정을 보였잖아요. 예. 그래서 당당하게 딱 들어가서 또 미모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박수경 씨가 일단 처음에 오피스텔에 체포될 당시의 그 장면을 보면 그 경찰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손을 들고 이제 투항을 합니다. 투항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경찰에서 수사 받는 그런 상황이 됐더니 눈물을 터뜨렸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꾹 참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꾹 참고 들어갔다가 조금만 참아야지 그런 표정에서 들어가서 이제 휴 하고 이제 울음을 터뜨린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운데요.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네. 여상원 변호사, 염건웅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